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교과서 166페이지에서부터 169페이지까지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세도 정치란 무엇이냐? 기존의 정치는 어떤 형태였죠? 조선 후기의 정치는 붕당 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정당들이 있죠. 당이 있죠. 뭐 빨간 당, 파란 당, 노란 당 이런 애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붕당들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합의하에 국정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붕당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선 말에 가면은 순종, 헌종, 철종, 어린 왕들이 등장을 해요. 어린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권력이 누구에게 가느냐? 외척들에게 갑니다. 외척이라는 것은요, 외가 쪽 친척, 왕의 외가 쪽 친척,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쪽의 친척들이 권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왕을 두고 거의 뭐 호수아비처럼 왕이 호수아비처럼 되는 거예요. 왕이 실제 권력이 없고 왕의 외가 쪽 친척 가문, 대표적인 게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 한 가문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권력을 뭐 쥐락펴락 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그 가문의 사람들, 안동 김씨들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절대 권력을 갖고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원래 권력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직이죠.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동 김씨의 가장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한테 관직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리시장을 관직을 줘. 그러면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전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내가 1,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구리시장이 됐어.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을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리에 가서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1,000만 원 이상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뇌물을 바쳐서 더 큰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 도지사가 돼. 그럼 경기도에서 세금을 또 막 걷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기, 세도정치 시기는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왕조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 통일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잖아요. 이 그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끝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 잡은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백성들을 쥐어짜내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뭘 일으켜요? 통일신라 말, 고려 말에 어떻게 됩니까? 봉기 일어나잖아요. 봉기. 물론 고려 말에는 봉기가 안 일어났지만 무신정권 때 봉기 많이 일어났죠. 하여튼 권력이 부패해지면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도 봉기가 일어납니다.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농민 봉기 같은 그런 봉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혁하죠. 그거는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조선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세계사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세계 지도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일단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어떠한 나라들이 있구나, 어떤 지역들이 있구나, 이 정도는 조금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입부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교과서 보면서 자세하게 정리할게요. 네, 교과서 166페이지입니다. 세도정치와 농민의 저항, 세도정치가 전개되다. 세도정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문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세도정치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정조의 아들 순조가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왕실과 혼인을 맺은, 특히 왕과 혼인을 맺었다라는 거는 왕의 외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왕실과 혼인을 맺은 몇몇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등장했다. 왕의 외가 쪽 친척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 외척이라고 부릅니다. 외척. 외척이라는 단어는 뭐다? 왕의 외가 쪽 친척들이다. 외가 쪽 친척을 외척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는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명의 임금 때가 바로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년 정도 안동김 씨들이 해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조 때 주로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고, 헌종 때는 풍양조 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요, 세도 가문들은 대부분 노론 계열인데 주로 비변사 같은 중요한 관직을 독차지합니다.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권력 기구가 됐잖아요. 그쵸? 모든 기능이 비변사에 집중됐잖아요.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붕당이 의미가 없어져요. 붕당도 의미가 없어지고 왕권도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왕이 거의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어릴 때 그 왕 위에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 세도 가문이 권력이 너무 세지니까 이 견제할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패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뇌물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대요. 엄청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매관 매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매관 매직. 엄청난 마법이죠. 매관 매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자를 읽으실 때 네 글자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읽을 때 이렇게 매관 매직이라고 읽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직 매매죠. 관직 매매. 관직을 매매하는 거야. 사고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관 매직.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매관매직을 해서 된 사람들은 뭐야? 탐관오리가 되겠죠. 탐관오리. 탐관오리는 무슨 오리예요? 막 왜 이렇게 꽥꽥대요? 그게 아니죠. 탐관오리라는 것도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은 탐관, 오리, 탐욕스럽고 더러운, 오물, 뭐 오염할 때 그 오자입니다. 탐욕할 때 탐자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관오리라는 거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탐관오리들이 설치겠죠. 뇌물을 받고 관직을 뇌물을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걷어요.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방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특히 지방관들, 아까 얘기했던 지방관이 뭐예요? 지방, 뭐 서울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죠. 여러분들 뭐 흔히 전래동화에 나오는 사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군수, 현령, 뭐 사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 지방관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려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은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막 백성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일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응? 본전 생각날 거 아닙니까? 갖다 바친 뇌물보다, 세도 가문에 바친 뇌물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부당한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들입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토지세, 그리고 군대 가는 대신 그 옷감을 내는 군포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균역법 기억나시죠? 영조 때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 토지세, 군대 가는 대신 내는, 군대 안 가는 대신 내는 군포,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세금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환곡이란 게 있었어요.
환곡도 세금처럼 바뀌었어. 이게 뭐냐? 돈을 빌려주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응? 국가에서 이자를 싸게 해줘서 그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곡식이 돈처럼 쓰였으니까 곡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게 바로 환곡이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지방관들이 필요 없는 사람, 이게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도 억지로 줍니다. 이런 걸. 그래서 세금을 받아 먹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세금을 받아 세금이란다. 이자를 받아 먹는 거죠. 이자, 여러분들. 곡식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먹는 거야. 근데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곡식을 빌려주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이자를 엄청나게 높여서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금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세, 군포, 환곡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삼정이라고 부릅니다. 삼정. 세 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정, 토지세, 군정, 군대 안 가는 대신 내는 세금,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다? 환곡. 환곡은 또 환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다? 삼정이야, 삼정. 네.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정은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토지세, 전정, 군포 내는 거, 군정, 그리고 빌렸다가 관청에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게 바로 환곡이다. 근데 그 이자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계 삼정의 문란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농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됩니다. 화전이 뭐야? 산을 불태워가지고 그 재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168페이지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 네, 이 다음 168, 169페이지는요. 게스트를 한 분 모셔와서 한번 교과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씨를 모시고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36중학교 여러분들과 교과서를 정리하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 사회 불안 속에서 민심이 동요하다. 자, 세도정치 시기에는요, 자연재해가 거듭됐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도적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서양의 선박들,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 보는 철로 만들어진 서양 배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뭐죠? 네,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미륵신앙 또는 종말론, 그리고 왕조 교체, 전쟁 등을 예언하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정감록이라는 책인데요.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라고 하는 그런 정감록이라는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죠. 이때 또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느냐. 새로운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미륵불은 불교에서 등장을 한 거고요. 이런 예언하는 말 같은 것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는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 서양 학문의 일부로 전해졌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내에서는 18세기 후반이 돼서야 신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참 이 학문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원래 전주교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학.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전주교 가톨릭은요,
처음에 제사를 거부하고 신분질서를 부정했습니다. 제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상숭배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고요. 신분질서를 부정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 신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근데 조선은 신분의 나라 아닙니까? 양반과 평민의 신분이 명확한데 이걸 부정하니까 천주교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박해라고 부릅니다. 박해. 그래서 신유박해, 병인박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바로 이렇게 박해라고 부릅니다. 이 천주교 이외에도 다른 종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 동학은 동쪽의 학문, 즉 서학에 반대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서양 세력에 반대한다. 그래서 동학이다. 누가 만들었냐? 최재우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동학에서 주장하는 바는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분제도의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은 이 동학 역시 탄압을 하겠지요. 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최저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교주인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면서 더욱 확대됐습니다. 자, 동학은 나중에 3학년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자, 다음 단원 보시겠습니다. 농민의 항거가 시작되다. 세도정치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 농민들도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벽서, 산호 등으로 저항했습니다. 벽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잡을 붙이는 거예요. 관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글씨를 붙이는 행동입니다. 산호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 사또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 저항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란 단어 많이 아시죠? 네, 벌처럼 일어난다라고 해서 피지배층들이나 하층민들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봉기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이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 어지러운 정치 상황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이죠. 이 평안도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부가 이 지역을 좀 차별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이 임술 농민 봉기는 임술년에 이 진주란 지역, 지금도 진주죠. 경상남도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봉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삼정 이정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게 이 세도 가문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아주 임시적인 그런 임시방편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 때가 돼서야 정리가 되죠. 자, 어쨌든 이런 봉기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농민의 의식이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교과서는 다 정리했고요. 여러분들 과제 하셔야 되겠죠. 중단원 확인하기 1번, 2번 위두랑의 댓글로 과제를 댓글로 자필로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